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안녕, 제조랑. 네, 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오늘은 5강, 벌써 5강이죠? 5강, 고대 정치 부분에서 통일신라 전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일신라 전기, 즉, 신라 중대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전제 왕권, 즉, 모든 걸 왕이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력이 더 강화됐다라는 게 이 통일신라 전기의 큰 특징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신라가 원래 지금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함경도를 먹었다면 이제 그걸 넘어서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그리고 인구, 그리고 자본 등등 모든 걸 다 흡수해서 국가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왕권도 점점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등장한 왕이 누구냐? 이때 백제를 멸망시킨 태종 무열왕, 그리고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 그리고 그 다음에 신문왕, 이 신라 전기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 중대, 통일신라 전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전대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게 신라 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왕은 태종 무열왕입니다. 강의 중에 커피 한 잔의 여유 좋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태종 무열왕은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이 김춘추가 된 왕입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가 원래는 고구려에 가서 동맹을 요구했지만 이 고구려가 동맹을 거절하니까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와 함께 군사동맹을 맺고 먼저 이 왕 때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 두 번째로 가장 그 특징 시험에서 나온다면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 국왕, 진골 출신. 원래 신라는 그 계급이 뭐라 했죠? 맞아요. 골품제죠. 그 골품제의 순서가 왕족이었던 성골 그리고 진골이 있고 그 아래에 육조품부터 1점프까지 있고 그 아래에 평민과 노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신라에서 왕을 할 수 있는 계급은 무조건 맨 위에 있는 왕족 중에서 성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성골이 숫자가 점점 더 줄면서 없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진골들이 이제 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종 무열왕에서 가장 빈출되는 문제 부분은 최초의 진골 출신 국왕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무열왕의 자손들 그 핏줄만 이제 왕위를 쭉쭉쭉 세습을 하는 걸 보입니다. 잠깐 이 가계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무열왕 이때부터 이제 진골이 왕위를 받고 그 아래 무열왕의 핏줄들 그 직계 핏줄들만 왕을 하다가 이제 선덕 왕 때 이때 신라 하대에는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란 이후에 등장한 왕이 원성왕인데 이때도 다시 왕의 핏줄이 바뀌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무열왕의 핏줄들이 왕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무열왕의 다음 왕인 바로 문무왕이 나옵니다. 문무왕. 이 문무왕이 한 게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당나라와 함께 그 위에 있던 국가인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 이후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뺏어 먹으려는 걸 보이니까 이걸 눈치 까고 이제 삼국 통일을 완성시키는 거죠. 당나라를 물리치고 이때 당나라사 전투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우혁이가 말한 대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부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밀어내고 대동강 아래를 신라가 먹게 되는 통일을 완성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일 이후에 국가가 혼란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정치를 펼치는데 먼저 봐야 할 제도가 바로 상수리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지방에 있던 세력가 그리고 세력가나 그 아들들을 우리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로 데려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경주에 살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국가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차원과 말한 대로 첫 번째는 국가가 굉장히 통일 이후에 넓어지기도 하고 인구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늘어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고요.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지방의 세력가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고 국왕 아래에 배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즉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건 4번에 있는 외사정 파견입니다. 이 외사정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행정을 통제하고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관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썼을까요? 그렇죠. 우리 동훈이가 말한 대로 이 외사정이 역할이 행정을 통제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거니까 즉 이 역할은 지방관을 감찰하면서 지방관이 뭘 이상하게 하면은 가서 혼내주기도 하고 사람 칭찬하면서 국왕이 감시하고 있다 보여주면서 국왕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3번과 4번은 이 목적이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모든 걸 왕 아래에 중앙 집권화시키는 걸 바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문무왕이 죽을 때 경주 앞바다에 있는 바다의 바위에 자기의 묘를 씁니다. 그게 바로 문무대왕릉입니다. 문무대왕릉은 이렇게 생겼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다가 자신이 묻힌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동해에 용이 돼가지고 적들이 오는 걸 막아서 우리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무덤입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6번은 먼저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귀족들을 제거시킵니다. 왜냐? 신라가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국왕이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 빚이 많았는데 이 이자를 다 면제해 준 거죠. 왜냐면은 이 빚을 못 갚으면은 이 백성들은 귀족의 노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도 통제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위해서 이 이자 면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볼 왕은 바로 신문왕, 뉴스페이퍼, 신문. 그 신문이 아닙니다. 또 노잼이죠. 자, 우리가 이 신문왕은 크게 세 가지 파트를 볼 겁니다. 먼저 정치예요. 첫 번째로 이 신문왕 초기에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김흠돌이 누구냐면은 이 신문왕의 장인어른.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자 이 당시에 상대등이. 상대등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 신라의 귀족 회의의 의장이자 또 국가의 정권을 맡은 가장 높은 벼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요? 이 전 왕이었던 문무왕부터 계속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귀족을 억누르니까 이것 때문에 이 김은돌이 빡친 거죠. 그래서 이 김은돌 친구들과 함께 으쌰으쌰했는데 결국에는 이 반란은 진압되고 이 진압한 이후에 반란의
함께했던 진골 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왕도 진골이고 진골 귀족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신문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냐? 아까 이 기웅돌이 가장 높은 벼슬이었던 상대등이었는데 이 상대등의 힘을 계속 쭉 내려버리고 국왕의 직속 기관이었던 집사구라는 기관에 힘을 쭉 올린 거죠. 그럼으로써 왕 아래에 있는 기관은 힘을 올려주고 왕과 반대에는 귀족은 힘을 내려버림으로써 신문왕이 왕권 강화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총, 강수, 김대문 등 육두품들을 뚝뚝 올립니다. 이 육두품은 진골 아래에 있는 왕족이 아닌 자들인데 이들은 능력은 뛰어난데 정권에 진출을 못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이들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등용합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설총 같은 경우에는 이두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쓴 걸 정리하고 또 화왕계라는 글을 써서 화왕계를 써가지고 신문왕에게 조언해요. 조언. 그러니까 임금도 유교에 따라가지고 도덕적으로 정치해라. 그리고 임금에게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 하는 애들은 쳐버리고 임금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신하들을 등용해라. 라는 식으로 신문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수라는 사람은 외교 문서 던졌습니다. 외교 문서를 잘 작성한 사람이고 김대문은 여러 가지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 신문왕이 세 번째 했던 거는 지방의 행정 조직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 구주는 우리나라의 8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거고 오소경은 지금의 광역시,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등 이런 광역시를 의미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비슷하죠. 이 당시 지금의 8도 7대 광역시처럼 이 당시에는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겁니다. 이 구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고구려 백제 땅 그리고 신라의 땅에 각각 주를 3개씩 넣음으로써 이 삼국의 민족이 융합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오소경 같은 경우에는 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너무 동해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국토를 다 보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 중앙 군사 요충지에다가 각각 5개 설치함으로써 먼저 수도가 치우쳐 있는 걸 보완하고 두 번째로 이 당시에 피정복민 즉 고구려와 백제인들의 불만을 좀 문화해주고 감시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 이 당시 옛날에 고구려와 백제 귀족들을 여기 오소경에 모아둠으로써 이들을 감시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옛날 고구려 백제 귀족에게 관등도 줌으로써 이들을 적절히 감시도 하고 또 적절히 풀어주기도 하면서 이 신문왕은 이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군사 조직도 개편하는데요. 먼저 수도에 있는 중앙군은 구서당을 만들었고 지방군이었던 것들은 십정으로 해서 만듭니다. 이 구서당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문왕은 또한 당시에 백제 고구려 사람들도 다 품기 위해서 백제인도 하고 고구려인도 하고 또 북쪽에 있던 민족이었던 말갈족들도 다 중앙군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고덕국, 말갈, 고구려, 또 신라, 백제도 있죠. 그래서 이 구서당에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십정은
아까 지방이 총 9개의 주였죠. 그래서 각각 9개의 주에 하나씩 넣고 가장 북쪽에 경계에 있는 한주, 여기 보면은 여기 한주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특별히 정을 2개를 더 가지고 총 10정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 식문왕의 경제정책. 식문왕은 이게 조금 대단한 게 먼저 귀족한테 주고 뺏었어요. 먼저 뭘 주냐? 첫 번째 관료전을 줍니다. 이 관료전이 뭐냐면은 당시 신라 사람들은 국가에 있는 세금이 조세, 땅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공납, 특산물,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노동력을 접촉사했어요. 근데 이 중에 관료전은 귀족들이 뭘 거둘 수 있냐? 바로 이 전세와 공납만 걷게 한 거죠. 왜냐면은 이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이 이 당시 평민들을 자신의 군사로 쓸 수 있는 위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력을 빼고 전세와 공납만 걷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노급을 폐지하는 거죠. 이 노급이 뭐냐? 바로 읍. 지금은 치면은 뭐 고성읍, 뭐 미력면, 또 뭐 웅치면, 뭐 순천시 조례동 이런 동 이런 것들을 관리에게 주는 거죠. 관리의 월급 주는 거 월급으로 일한 대가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이 노급에 뭐냐면은 바로 그 동 전체의 인구에게 조세, 공납, 역을 다 걸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급으로 예를 들어 보석을 받았다. 보석에 있는 전체 주민들의 조세와 특산물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다 내가 걷는 거죠. 이러한 권리를 폐지하고 관료전, 즉 조세와 공납만 거둘 권리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력이 그 귀족들의 군사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귀족의 권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노급은 전세, 공납, 역을 다 걷는 거고 관료전은 역을 뺀 전세와 공납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귀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억누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식문학의 문화정책. 첫 번째 키워드인 국학. 그러니까 국가의 학교죠. 국학을 설립해가지고 유학을 가르칩니다. 유학. 왜냐면은 이 유학은 국왕에게 충성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유학을 교육시킴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아버지였던 문무왕을 위해서 가문사라는 절을 완성합니다. 이 가문사의 뜻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신문왕 때는 만파식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만파식적이라는 거는 만 개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 개의 파도라는 거는 국가의 근심 걱정을 의미하는 거고 잠재우는 건 그 국가의 근심이나 걱정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애냐? 바로 이 아까 말했던 가문사가 있었는데 이 가문사 아래에 이상한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걸 왜 식문왕이 뚫어놨냐? 이 문무왕이 어디에 붙였죠? 그렇죠. 문무왕이 문무대왕에 붙어있는데 문무왕이 동해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해에 용이 돼가지고 국가를 지킨다 했는데 이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용이기 때문에 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걸 봐라라는 뜻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용이 뭔가를 줍니다. 그게 바로 대나무예요, 대나무. 즉, 이 대나무가
아까 나왔던 만파식격이라는 필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줌으로써 이걸 불면 국가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들었더니 진짜로 국가가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신문왕 때에 국가가 더 융성하고 발전하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대 정치 통일신라의 전기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 강의에서 통일신라 후기, 하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